안녕하세요. 최재권의 어른학교 최재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의 전환점이 언제 왔을까요? 저는 한 3, 4년 전쯤에 왔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고, 그때 덕분에 많이들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때는 삶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힘들 뿐이었거든요. 삶의 저점을 지나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렵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변곡점이었죠. 근데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삶이 이렇게 저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게 저점이 아니라 중간 단계이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를 저점으로 지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순전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대신해서 이렇게 저렇게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부모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누구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 도움을 받는다고 한들 그건 그 사람들만의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고, 사실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때 저는 운이 참 좋았어요. 그때 저에게 추천해 주셨던 게 자기계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고사를 했죠. 조금 돈은 두 점을 치고, 내가 삶이 너무 지금 힘드니 이런 걸 좀 듣기가 좀 어렵다라고 고사를 하고, 두 번째로 가서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좋은 책 읽고 좋은 생각하고 이랬지만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 기점은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때부터 안 하다 보다는 한 게 더 많았습니다. 그전에 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걸 했냐면, 남들이 시켰던 일을 했거든요. 남들이 시켰던 일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거. 저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그거 남이 시켜서 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거. 제가 직장에 취직한 다음에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시켰어요? 남이 시켰는데 내가 열심히 한 것 뿐이야. 맞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찾아서 한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열심히는 했지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남이 시킨 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남이 시키지 않은 일을, 나의 일을 합니다. 물론 남이 시킨 일도 진짜 열심히 해요. 왜 그걸 버립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세가 다른 것 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그 얻게 되는 모든 성과와 노력들은 다시 또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얻게 되고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쌓는 거고, 나를 통해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흘러가도록 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도 다르고 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더 훨씬 더 다른 것 뿐이죠.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를 아는, 저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즐겁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하다와 안 하다. 두 가지 정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 삶을 되게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인생, 안 하는 인생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들기 직전에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 JM인가? 유튜버 채널명이 JM님 같아요. JM님이 본인이 겪었던 그런 경험담을 알려주더라고.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 테이블에 돈 안 낸 사람들의 기억은 동계들은 정말 잘하는데, 돈을 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싹 다 잊어버리더라. 우리가 이미 끝났다라고,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방 까먹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기다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있다. 대신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힘든 것들을,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힘들다, 내 뇌는 정말 마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느 쪽 공간을 그런 용도로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단한 일,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들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옆에다 밀어놨던 바로 빨래거리가 딱 보이는 거죠. 제가 원래 어제 좀 일찍 자고 오늘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려고 했으니까, 일찍 자고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되겠다라고 밀어놨거든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가 했습니다. 바로 치웠죠. 이거를 빨래를 개고, 수건을 개고, 옷을 다리고 해서 착착착착착 다 집어 넣어놨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나는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되게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지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양분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빨래를 겠죠. 뭐 영상도 찍고 있죠. 지금도 찍고 있고 찍었었고 계속 뭐 제 이야기를 글로 썼고 뭐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블로그 글도 매일 쓰고 있죠. 영상도 찍고 있죠. 뭐 강의도 계속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맨날 고민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조금 밀어넣기는 했죠. 조금 밀어넣긴 했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 얘기할 때 진짜 부정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해도 월급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인생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안 해도 월급은 나오겠지. 근데 내 인생은 월급 나오는 시기에 끝이에요? 아니야. 아니 어떻게 월급 나올 때는 열심히 안 하는데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열심히라는 거 월급을 주던 안 주던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은 그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잘해야지만 다음번에 내가 내 스스로 일을 할 때도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고 남들 것 벤치마킹을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은 안 하는데 나중엔 어떻게 해? 제가 중간 책임자 워크숍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거기 나왔던 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뭐 증축해가지고 뭐 종합센터를 짓는다고 이런 본점 이전 계획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런 얘기 좋은 얘기고 참 의미 있는 얘기고 지으면 뭘 지었으면 좋겠냐는 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묻는 자리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은 해야 돼. 충분히 의미 있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던 건 그거예요. 질문했던 것들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오늘은 안 합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 우리 사무실 강당을 빌려주자는 아이디어 지금은 왜 못합니까? 얘기했더니 지금은 시설이 안 좋대. 시설이 안 좋은데 우리가 맨날 쓰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직원들 전체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런 공간이면 300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 공간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이 공간을 빌려주지 않는데 나중에 더 좋게 더 비싸게 지어가지고 우리만 쓸 거 아니야. 그때 대여해 준다며. 그럼 지금부터 대여해 주면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미래의 계획이 거창하고 좋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익숙해지면서 점점점 이렇게 규모를 커가고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 꿈은 원대, 내 꿈은 진짜 너무 커, 이 지구상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나의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나의 인지도를 늘리고 브랜드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쌓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딱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팅이 돼서 진짜 큰 돈 만들어 가지고 세팅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퇴직하신 선배님 중에 10년 동안 요리를 하셨어요. 요리 학원도 다니시고 주말에 뭐 실제로 요리사로 일도 하시고 경험도 쭉 쌓고 이러셨는데 퇴직을 하자마자 개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좀 너무 크게 하신 거야. 본인뿐만 하신 게 아니라 2명, 3명 해가지고 동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개업을 하셨는데 3번, 4번째 이제 갑니다. 직원들이 막 팔아주러 가죠. 아는 사람이니까 기왕이면 한 번 더 가고 회식하려면 거기 가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멀어요. 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크게 하니까 고정비용 같은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직원도 3명은 있을 것이고 본인 인건비 빼고 3명 인건비에다가 월세에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 달에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지금 매출은 나와야 되는데 횟집인데 이게 바닷가에 있는 횟집인데 겨울철에 장사가 여름철만큼 되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름이 극성수식이고 나머지는 좀 비수기로 갈 거 아니에요. 거기는 관광지라고요. 관광에 대한 비수기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월세는 이만큼 높은데 거기를 채워줄 사람이 내가 들어갔지만 내가 거기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가. 우리 뭐 좋아하시는 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 있겠지만 삼계탕 또는 보신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여름철 한때가 1년치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시기예요. 그때 쭉 땡기고 나머지 시기는 그때 벌었던 것들로 조금씩 유지해 가면서 뭐 사용하는 시기거든요. 맞죠? 근데 다른 업종들도 그렇게 계정성을 탈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너무 크게 만들어 놓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당장 조금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저께 빨래를 개는 것들을 미루지 않고 영상을 보고 바로 했던 것처럼 제가 자기계발 강의를 듣고 아 그래 내가 블로그를 조금씩 자기계발 강의 아니네요. 자청님의 역행자 책을 읽고 블로그를 하루에 하나씩 쓰겠다고 생각한 것들 이제 3년 됐거든요. 1000일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제 첫 번째 블로그 글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글은 얼마나 별로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로인 글을 쌓고 쌓은 것뿐만 아니라 제 글을 어디다 자꾸 보여드리고 남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좀 댓글 좀 달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블로그 규모까지 왔단 말이죠.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 어차피 대부분의 분들은 저기 밑바닥에 그냥 하루 이틀 3일 작심 3일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작심 3일만 하고 블로그를 끝내기 때문에 4일, 5일, 6일, 1000일까지 간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기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과 저는 시작점이 다르잖아.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 쏟아부은 노력도 달라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그분처럼 1000일까지는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2000일, 3000일, 4000일, 5인 1000일, 만일까지도 가겠죠. 지금처럼 글을 쓰는 걸 넘어서 영상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저는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부류,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고명환 작가님 오늘 강의 듣고 왔는데 그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긴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고 저쪽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거를 하면 돼요. 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맞죠?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기회, 위기 이런 거에 대한 블로그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기회는 뭘까요? 기회, 우리 기회가 왔어. 인생의 기회는 세 번뿐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뭐 이런 등등의 기회에 관련된 말을 하잖아요. 야, 그때가 진짜 일생일 때의 기회였는데 그때 놓쳤지 뭐냐. 아유, 그때부터 나한테 기회가 오지를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알아채는 게 기회일까요? 그때 그 찬스일까요 진짜? 그 순간에 나에게 뭔가 딱 다가온 그 시점에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회를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말에 기회라고 하는데 이 기회가 어떤 말인지 궁금했거든요. 기회가 무슨 말일까? 어떤 얘기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죠.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기자를 봤더니 배틀 기자예요. 배틀이라고 해서 우리 박물관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옷감 짜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갔다 와서 위아래 누르고 해서 옷감을 짜는 그런 기계를 배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배틀 기자예요. 그럼 회자는 뭘까요?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모을 회자예요. 모을 회자. 그러니까 기회라는 말은 배틀 짜는 기계를 여러 대를 한꺼번에 모아놨다고요. 우리 중세시대 유럽에서 뭐 가내수공업? 아니죠. 길드? 딱 길드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뭐 그룹을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기회라고 보면 딱 되지 않을까요? 배틀을 모아놨다는 거니까. 근데 배틀이고 뭐 길드고 기회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틀에 다른 뜻이 있어요. 배틀은 옷감을 짜는 기계잖아요. 기계의 기자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기틀이 된다, 뭐 밑에 다져놓는 게 된다 그래서 기틀 기자도 돼요. 배틀, 기계, 기틀. 근데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봐도 기회하고는 잘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무슨 뜻일까? 배틀이 왜 모였을까? 생각해봤더니 딱 만화가 하나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보셨어요? 어렸을 때? 물론 드래곤볼이 점점 회를 거듭해 갈수록 드래곤볼이라는 주제에서는 살짝 벗어나고 뭐 소품처럼 이용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중심 테마였단 말이죠.
그 드래곤볼이 뭐였냐? 7개의 구슬을 모으면, 이렇게죠, 이렇게. 7개의 구슬을 모으면 용신을 불러내서 나의 소원을 이뤄볼 수 있다. 라는 게 드래곤볼의 그 주제였거든요. 뭐,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제가 유튜브를 찍고 싶잖아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유튜버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하나. 두 번째로, 마이크를, 조그만 마이크를 하나 달아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이크를 준비한다, 둘. 그리고 말할 때, 제가 15분, 30초 동안 말하고 있는데, 이 15분, 30초 동안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알고 있고 저의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뭐 하나라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제 경험과 지식입니다. 그럼 경험과 지식 세 가지,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아니죠. 스마트폰과 경험과 지식,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유튜버가 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이 두 가지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은 모습 있고 달성하고 싶은 모습 있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 스마트폰이랑 내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구나.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월 매출을 대출 강의 팔아가지고 월 매출을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매출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나 혼자 골방에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러면 제 글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남들이 아실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아니,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낭중지추라고 이렇게 뭐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무리 속에서도 톡하고 삐쳐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 그것도 무리 속에는 있어야지 삐쳐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나 혼자 골방에서 글을 쓰고 나 혼자 실력을 갈고 닦는 건 뭐죠? 무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낭중이 아니야. 무리 속에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혼자 삐죽 튀어나옵니까?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다?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란 것들을 남들한테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능성이 열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출 업무가 일반인 분들, 일반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외부로 발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 어차피 고객층이 저희 강의를 필요하신 분들 그쪽이니까 그분들한테 최대한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뭐죠?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하나만 하는 거, 오프라인 하나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비효율적이에요. 왜? 강의라는 것들은 온라인도 좋지만 사실 내가 온라인 할 때 돈을 쓰는 이유는 뭐야? 아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돈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요즘에 유튜브도 많고 되게 저도 무료로 되게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 보고 내 주변 아는 사람한테 물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한테 돈까지 내면서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돈을 내는 것만큼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명한 강의를 듣고 왔는데 고명한 그 작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저는 6시에 일어났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씻고 6시 반에 준비해가지고 7시 반에 가서 들었습니다. 9시까지 듣고 나왔는데 그러면 저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일단 돈도 지불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내 시간도 지불한 거예요. 사실 돈보다는 내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갔다 온 느낌이 뭐예요? 아, 내가 해냈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내가 듣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돈을 쓴다는 건, 시간을 쓴다는 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하는 거를 걸었으니까 난 여기에 대해서 지켜야 돼. 난 이걸 꼭 들어야 되겠어. 이 시간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를 해야 된다. 하나 쪽만 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왕이면 온라인은 조금 더 뭐라고 그러죠? 나에게 대한 그런 절실함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안 들으면 그만이야. 저도 로젠탈이라고 해서 1년에 10만원짜리 그런 걸 끊어놨거든요. 1년짜리. 한 달에 한 번씩 특강 들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엊그저께 문자 왔더라고요. 아니, 돈 내놓으시고 여태까지 그거를 특강을, 아니 그 사이트 가입하라는 거 있는데 사이트 가입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부터라도 가입을 하면 우리가 나머지 기간 동안 3, 4개월 동안에 좋은 강의를 들려드릴 테니 제발 가입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저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잘 없는 다른 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온라인 강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같이 병행하는 것들이 맞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꼭 개인들만의 강의를 해야 될까요? 안 그래요. 분명히 강의는 그래, 기업의 수요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제 회사 일이 더 먼저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물론 제가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업으로 잡고 있는 이것까지 시간을 빼서 하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기업 강의 나가려고 제 휴가를 쓰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주말에 개별적으로 그래 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저도 제 주말 시간 쓰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말 시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힘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서로 배워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기업 강의는 또 다른 거란 말이죠. 저희 회사 시간을 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회사 시간 뺄 수 있죠. 저희 휴가도 많고 뭣도 한데 그거는 나의 휴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강의도 할 수 있겠단 말이죠. 기업 강의도 주말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노력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현재 여기서 있는데 지금 매출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지만, 매출을 저기까지 올리고 싶다면, 더 성장하고 싶다면 남들한테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도움을 드릴 것이냐, 날 많이 알려야 되겠고, 온오프라인 믹스도 써야 되겠고, 기업 강의도 같이 해봐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 돼요. 생각을 했잖아요. 그냥 하면 돼. 엄청 크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맣게 이래요 저래요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하고 저 이런 것도 합니다. 제가 강의 무료 강의 하는데 제 유료 강의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저에게 기업 강의를 요청하실 거면은 주말에 가능한데 이때 한번 요청을 하시면 이런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깔아 놓고 알려드리는 거죠. 온오프라인 믹스 쓰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 역시나 어떤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면 그런 방법들을 하면 돼요. 내가 저기에 있는 걸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그래,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과 경험과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처럼 월 매출을 늘리고 싶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나의 성과를 보이고 온오프 믹스하고 기업 강의하고,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뭐 저희 강의를 책으로 써가지고 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기회를 잡는 겁니다. 기회를 모으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도구를 했다니까요. 기회의 기자는 그래서 아까 배틀, 기계, 기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의 단어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스템 또는 도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도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모으면 여러분만의 유니크한 것이 되겠죠. 7개, 나만의 거 7개를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7개 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위기는 무엇이냐?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기자는 배틀 기자 맞고요. 시스템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과 도구가 위태롭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 시스템이 좀 위험해, 위태로워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너무 오래됐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4년이 넘었더니 웬만해선 이게 잘 녹화도 길게 되지가 않아. 조금 하다 보면 열받았다고 하면서 꺼져. 그러면 기계가 위태로워진 거겠죠. 맞죠? 그리고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1년 365일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요. 제가 들었던 대출 강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무슨 은행을 졸업하시고 제대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연수원의 교수가 되셨는데 책도 쓰시고 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 리스펙 이랬거든요. 제가 와, 이런 분의 강의가 있구나. 내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진짜 이분 돈 비싸게 드리고 뭐 모시고 와도 진짜 의미가 있고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강의를 들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째 들어봤던 것 같은 거야. 근데 세 번째에도 또 그 강의를 들었는데 세상에나 개그 코드까지 똑같아요. 아니 모든 말이 똑같아.
1년 365일 하는 말 똑같았던 거야. 왜? 그분은 졸업을 했으니까 새로운 경험이 쌓일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현직에 있었을 때 강의 계좌를 만들었던 그거를 계속 읊조리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겠습니까? 그거 위기겠죠. 저같이 3번 들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저분의 강의는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새로움이 없으니까, 참신함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지식과 경험이 쌓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가 뭐라고요? 가지고 있는 도구, 스마트폰이 오래됐던, 지식과 경험이 너무 오래됐던, 진부됐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탈출하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위기와 기회 같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고 기회를 만들어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자, 똑같아요. 우리가 드래곤볼 7개를 모았다고 칠게요. 진짜 잘 됐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두 개가 이렇게 삐걱댑니다. 그럼 이 삐걱대는 거 어떻게 될까요? 빼버려야지. 쓸만하면 조금 개보수해서 쓰겠는데, 그럴 단계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버려야 돼. 바꿔치기 해야 된다고요. 바꿔치기 하고, 요즘에 내가 새롭게 나오는 기술들,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바꿔치기 하고 새로운 걸 갖다 붙이고 다시 또 7개를 만들면 되겠죠.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를 워낙에 많이 하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가지고 적당한 내용을 써놓으면 AI한테 부탁해서, 야, 네가 유튜브 대본으로 만들어줘. 이러면 얘가 제 이야기 가지고 유튜브 대본을 썩 만들어주더라고요. 야, 진짜 좋다. 제가 블로그 글 쓸 때도 그래요. 똑같이 저의 이야기를 경험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야, 네가 블로그 글로 좀 만들어봐. 이러면 얘가 만들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합니까? 야, 그럼 네가 여기에 들어가 사파 좀 그려봐봐. 그럼 얘가 그려줘요.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던 3년 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쓰는 것도 온전히 내가 혼자 해야 됐었고, 사파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을 긁어가지고 거기 사파로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럴 시대가 필요 없어졌죠.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여러분의 경험만 있으면 이제 글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기본 수준 이상의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의 수준을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건가, 그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위기의 순간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툴들이 너무 좀 오래된 거야. 낡았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 놔두고, 제가 뭐 유튜브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를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블로그를 싹 버려요? 싹 버려. 최저고는 어른학교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를 싹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갖고 있는 것대로 활용을 하시되, 거기서 지금은 좀 진부돼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빼버리고, 제가 그전에 관심 가졌지만 지금 좀 덜 관심을 가져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빼버리고 현재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 글을 쓰기 위해서 AI를 갖다가 쓰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대신 나는 그런 경험들 계속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2개씩, 하루에 3개씩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낡은 기계들이 왔을 때, 낡은 도구들이 있었을 때 버릴 거 버리고 새로운 것도 취하고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냐? 또 말씀드려요. 하는 거라고요. 하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유튜브 하는 것처럼, 저처럼 하는 것처럼 차에서 운전하면 대충 차가 여기 강남 어디거든요. 엄청 막혀. 속도가 10km야. 속도가 10km.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런 수준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 나에겐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데, 그럼 지금 하면 되지. 이 3가지만 있으면 유튜브 할 수 있는데,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아예 위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기회를 만들면 됩니다.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하는 이야기. 저는 책을 보면 그냥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합니다. 무슨 생각, 어떤 정도가 되냐면, 오늘도 그 강의를 듣다가 이 책이래 라고 하면 그냥 핸드폰을 켜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하죠. 이 책이래. 그럼 검색을 해. 하는데 또 다른 책 얘기를 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른 책도 사야지. 그래서 갑자기 강의 듣는 동안 5권의 책을 샀거든요. 이렇게 책을 5권을 샀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강의 듣다가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저는 경험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에 와서 보면 그놈의 유튜브 썸네일 그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보셔도 아무도 안 하실 거라고 그렇게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것들을 써놓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이 이거 봐도 안 해. 맞잖아. 이렇게 해서 되게 자극적으로, 아니, 이 사람이 날 지금 놀리나? 내가 이거 보고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딱 보죠. 그리고 안 해, 실제로.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래. 그 책에도 그렇게 써놓은 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거를 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그리고 자청님의 역행자처럼 매일매일 아무거나 블로그를 한번 올려보세요. 매일매일 아무거나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보세요. 그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청님도 그래요. 90%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읽으러 가지도 못하겠지만 그 읽는 사람들조차 90%의 사람들은 안 한다 이거예요. 나머지 10%만 한다 이거예요. 그 무조건 하는 사람은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어떤 거에서 QR코드 찍으려서 QR코드 찍었거든요. 했더니 뭐 어딘가 연결이 돼. 그거 되게 막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근데 이거를 찍어서 하시는 당신이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도 맞고 여러분이 잘 안 해보셔서 못하는 것도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이런 것들도 습관이라고요. 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습관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안 하는 것도 습관, 남들을 비난하는 것도 습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면 돼. 물론 누구 말처럼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깊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도 생각하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그 단계들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행동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저같이 생각이 다음에 행동으로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직결하는 것들을 한두 번 연습을 해본 것 뿐이에요. 아주 작은 것들, 위험하지 않은 것들부터. 여러분 강의 듣다가 책을 이렇게 사는 거, 제가 그냥 평소 책 사는 거 저는 알라딘을 사는데, 알라딘을 열어가지고 책을 하나 산다 라는 게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안 대단해요.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잘못 샀다고 해서 큰 손실적인 금전적인 손실을 갖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죠. 왜? 안 해봤으니까.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래요. 해보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 그냥 하면 되거든.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그래 하면 되지 라고 되는데, 안 해보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 계속 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너 같은 사람이나 되는 거지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죠.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나 되는 거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별겁니까? 제가 뭐 대단해요? 여러분이 보는 저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냥 평범해요. 근데 남들보다 하루 이틀 먼저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돌려봤다는 것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쟤는 비범했고, 알아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하늘을 걸었으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손을 위로 얹고 사나, 천하 뭐죠? 기억도 안 나네. 나 혼자 있다고 그런 거? 그런 얘기 하나 할 일이 없잖아요. 다 그냥 비슷하게 살아왔던 거고, 심지어 제가 무엇인가 시작했을 나이는 나이가 40이었다고요. 나이 40에 시작해서 이제 43이 된 겁니다. 그럼 40년 동안의 시간은 똑같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바뀐 지 3년밖에 안 돼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젊었을 때 보실 수 있고, 젊었을 때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시고, 이런